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둘레 5.7km의 성벽. 그 너머에는 3세기 전 새로운 도시를 꿈꾸었던 한 군주의 열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꿈꾸던 어진 임금의 마음이 이어져 있는 길. 수원시 팔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군사적 목적으로 쌓은 성이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죠. 200여 년 전 이곳에 주둔했던 부대가 백성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던 무예 시범이 한창입니다. (1790년) 정조가 편찬한 무예 도보 통지에 실린 무예 24기가 바로 그것이죠. 수원 화성의 첫 여정은 행궁에서 시작합니다. 화성 행궁은 임금이 행차했을 때 머무는 다른 곳의 행궁과는 달리 정조가 왕위를 물려준 후 거처할 목적으로 만들었죠.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정조에게 화성은 자신의 가치를 집대성에 만든 상징적인 도시였고 행궁은 그 중심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화령전 운항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화령전은 그 저 앞에 보이고 있는 정조대왕 초상화를 모신 이제 사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국왕 중 도성이 아닌 지방의 초상화를 모신 사당이 따로 있는 이는 태조 이성계를 제외하고 정조대왕이 유일합니다. 김홍도가 그린 이 초상화에서 정조는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평소 군복을 즐겨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승하한 후 1년 뒤에 지어진 이 건물 곳곳에는 백성들을 사랑했던 군주를 높이 받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왕실 건물 이외에는 돌을 다듬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경국대전 예전조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부드럽게 다듬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백성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정말 온 정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조가 백성의 마음을 얻은 군주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궁이죠. 이곳을 살아있는 사람을 모신 곳이라 생각해 아궁이를 만들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불을 뗐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가마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여기 있는. 저 안에 있는 거요? 네. 저거는 이제 이름이 신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신이 타고 다니는 가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초상화도 국왕의 초상화는 이제 굉장히 귀한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가마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정조대왕님이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훈남이라고 지금 말로 훈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원래도 잘생기셨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증이 있어서. 고증은 있었죠. 예, 정조가 태어나던 날 네. 영조가 정조를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서 이 아이가 어쩌면 이리도 나의 얼굴을 닮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영조실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조의 얼굴을 정조가 분명히 닮았구나. 그러니까 영조 초상화 남아 있으니까 그 얼굴이 손자대 가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그린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문을 나와 밖에서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화성의 전체 시설물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성 끝나고 완성된 그 보고서였던 화성 성역 의궤에 의하면은 정조대왕이 동국 역사상 최초로 지어진 역사적 건물이다. 신하들 너희들 마음껏 구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써져 있거든요. 대포를 쏘는 포대인 서북 공심도는 군사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미학이 살아있습니다. 성벽의 모서리 부분을 모두 다듬어 곡선이 주는 아름다움을 담았죠. 성벽의 재료 또한 기존 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벽 위는 벽돌을 사용하고 아래는 직육면체로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했는데 돌의 크기를 3단계로 규격화해 안정감 있게 쌓았죠. 덕분에 화포의 강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크게 훼손된 성을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1801년에 발간된 화성 성역 의궤에 남아있던 상세한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을 향해 갑니다. 장안문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크기가 큰 성문이죠.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은 남문을 정문으로 사용하지만 북쪽인 한양에서 내려오는 정조를 맞이하기 위해 화성만큼은 장안문을 정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은 팔달산과 연무대 사이를 운행하는 화성 열차를 타는 것이죠. 왕의 가마 모습을 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왕의 국왕의 가마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겠죠, 그죠? 화성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화성 열차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됩니다. (20여 분) 동안 성 안팎을 드나들며 화성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짙은 계절이면 화성의 숨은 비경은 물론 생활 속 공간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까지 즐길 수 있죠. 성곽을 거닐다 마주하는 풍경 속에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화성 축성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미려함, 아름답고 화려함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것은 오늘날 되짚어 생각해도 굉장히 깊은 디자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조의 디자인 철학이 곳곳에 배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이와 같은 방화수류정을 만든 것이죠. 방화수류정은 사실 동북강로라 불리는 전투 지휘소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조선 정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의 축성법을 받아들여 사방에서 마주하는 풍경이 모두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화성 안을 흐르는 유천을 따라가면 아버지 사도수의자가 묻힌 화산에 이른다는 뜻을 지닌 방화수류정.
정조의 깊은 효심이 묻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성 안에는 계몽군주였던 정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곳 창룡문 성 그 문에 새겨져 있는 공사 실명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독관이었던 김기승이라고 하는 분과 수원의 부사를 역임했던 김혁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적혀 있죠.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바로 석수 이름, 김명환이라고 하는 석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굉장히 고위직이었던 이 사람들과 당시 석공이었던 김명환을 같이 넣음으로써 기술자들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합심해서 이 성곽을 보다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성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